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에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컴퓨터 많이 할 텐데요. 여러분 컴퓨터로 타자 배울 때 되게 빨리 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1분에 몇 타가 나오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로 이제 타자를 배우고는 합니다. 그런데 빨리 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타가 더 많아지지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점수는 더 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를 칠 때 빨리 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치면 오타가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글자를 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타이프의 원리는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보면 너무 빨리 하려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그 터키 지진 사태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지진 사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진 자체는 천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누구 나무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같은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도 어떤 건물은 멀쩡한데 어떤 건물은 폭삭 내려앉은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주저앉은 건물을 보면 대부분 난림공사로 지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터키의 신문들이 계속 비난을 퍼부은 게 뭐냐면 이 건축회사들이 난림공사를 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부정부패한 정부가 눈 감아주고 뇌물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살인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 여러분 신문기사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예요. 아주 유서 깊은 역사적인 도시인데 그 이스탄불에는 게제콘두스라는 그런 이름의 집들이 있답니다. 게제콘두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밤에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래요. 정말로 밤에 지은 것은 아니고요. 밤에 짓듯이 사람들 모르게 그냥 하룻밤 사이에 뚝딱 그렇게 지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비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걸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하지 않고 뒷거래가 있고 그래서 부실 건물들을 지었다. 그러니 강진이 발생했을 때 맥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터키의 이런 그 어떤 부실 건물들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옛날 생각 나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 안 나요? 우리나라도 좀 닮은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이 터키하고 우리나라 닮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닮았느냐면 건축기술 좋은 것도 닮았어요. 건축기술이 터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주 좋대요. 건축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대부분 터키 건축회사의 작품이래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7, 80년대에 중동 건설의 주역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나라 건설업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실력이 있어요. 집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국내 공사 부실투성이죠? 바다 모래로 빌딩을 지어가지고 문제된 적 있었지요? 콘크리트를 사용을 할 때 함량 미달의 콘크리트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쫙쫙 갈라지고 그런 적 많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공무원들 어때요? 뇌물로 얼룩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됐어요? 잠깐만. 예, 지금 아마 이 사이렌 소리가 아마 그 시간에 입력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도중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디까지 여러분에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딴짓한 친구 있으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 다시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많이 닮았다는 얘기 했을 거예요. 모스크바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대부분 터키의 건축회사의 작품이었다. 이 얘기 여러분
전달됐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7, 80년대 중동건설 한국건설업체 개관하고 그랬고,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공사가 부실투성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터키와 같은 게제콘두스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제콘두스가 뭐냐 하면, 삼풍백화점. 여러분 잘 기억하죠? 또 성수대교. 뭐 몇 년 안 됐어요. 뭐 20년, 30년 된 게 아니에요. 10년도 안 됐어요. 뭐 한 5, 6년, 4,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벌써 다 잊고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사실은 문산이라든가 파주 지역에 수해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작년, 재작년 계속 피해가 나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왜 2년 동안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데 그냥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지, 이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빨리빨리병에 문제가 있어요. 대충대충병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 대충대충병이 건축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도처에 퍼져 있어요. 그럼 우리 사회가 그런가 보다. 우리 학교는 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노력하기 전에 빨리 출세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학교에 있는 대표적인 빨리빨리병, 대충대충병 뭘까요?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 충분히 노력하고 나서 정당한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고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충대충병, 빨리빨리병이죠. 이 컨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참 이해 안 가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컨닝 많이 하는 데가 어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컨닝한다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점점 많이 배워가면서 자제할 줄 알고, 대학교 가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요? 참 이상한 거는요, 가장 많이 배운 대학생이요, 컨닝을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참 기가 막힌 사실이죠. 초등학생들이요, 컨닝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조금씩 하기 시작하죠. 그러고는 점점 실력이 늘어요. 공부 실력 느는 게 아니라 뭐가 늘어요? 컨닝 실력이 늘어요. 컨닝 실력. 고등학생이 되면 고차원적인 방법을 점점 도입을 해요. 선생님들을 감쪽같이 속여요. 그런데요, 대학생이 되면 아예 포기를 해요. 교수님들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컨닝 안 하면 이상한 아이로 취급받아요. 별점으로 취급받아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는데 대학생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컨닝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없이 컨닝한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좀 양심적이게요. 뭐라고 합리화하느냐면, 컨닝은 대학생의 낭만이다. 무슨 낭만이에요, 컨닝이. 그런데 대학생들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게요, 정치인들이 뭐 잘못하면은 그냥 용서할 수 없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대보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요, 뭐 전부 다 꼭 대학 가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사회가 다양화됐으니까 대학에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하면 다 가요. 이제 못 가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지금은 원하면 다, 꼴찌 하는 친구들 대학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 간다면 꼭 기억하세요. 컨닝하는 사람은요, 사회 정의 부르짖으면서 데모하지 마세요. 아무리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데모하지 마세요.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컨닝하는 사람이 무슨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데모를 해요? 자기 안에 있는 부정부패를 몰아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데모 할 수 있어요. 해도 좋아요. 대학생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눈 감으면 곤란하죠. 그런데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여러분 자신부터 적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요즘 대학생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이해 못하는 것이, 어떻게 컨닝이 대학생의 낭만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의 부정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출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노력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세하세요. 정당한 방법 따르지 않고 편법 써서 빨리 출세하려다가 쇠고랑찬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돼요. 두 사람이나. 네.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겠어요. 뭐 여러분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장관들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감옥 간 사람 있어요. 대통령의 아들 중에서도 감옥을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 아들 아니었으면 갔을 텐데 아들이라 못 갔다.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왜 대통령의 아들이라 감옥 가야 될 사람이 못 가는지 말이지. 어쨌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다 왜 벌어져요? 빨리 출세하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빠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남보다 빨리 노력해서,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남보다 더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그래서 빨리 출세했다. 그랬다면 문제될 거 없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빨리에 집착을 해요. 빨리 여기에 집착을 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정도를 걷지 않고 편법을 쓸 때, 그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자기만 감옥 가는 결과로 그치면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더 지진 사태라든가 선풍 사건처럼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 출세를 하든 돈을 버는 일이든 너무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정당하게 하려고 하세요. 가끔 외국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여행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알려진 말이 뭐냐면, 한국말 중에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빨리빨리라는 말이에요. 빨리빨리. 어디 가나 한국인들은 그저 빨리빨리. 네. 식당에 가도 빨리빨리 밥 먹고, 빨리빨리 여행을 하고, 빨리빨리 버스에 타고, 그냥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인들이 빨리빨리는 다 한대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빨리빨리 하려고 해요? 정확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빨리 해야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좀 자주 쓰는 말을 좀 바꿉시다. 빨리빨리라는 말 대신에 정확히 그렇게 좀 해보세요. 제대로 그런 말을 우리가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 하면은요, 수업 시간에도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요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못 산대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사기도 칠 줄 알고 적당히 그래야 잘 산대요. 네, 일리 있는 말이에요.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학생들이에요? 우리 대학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학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푸른 시들과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는 그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 학생들은 좀 다른 학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살지 뭐 잘났다고 따시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말 들어왔죠?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성경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그게 편할 수는 있다고 인정을 해요.